지금 바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박스권을 몇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 만들다가 뚫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중수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종잡을 수 없는 5즈 종목들의 주가 조정 끝 다시 상승이라는 질문과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가능성,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제 OLED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두 편에 나눠서 찍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 증시를 보면은 이제 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1% 이상 좀 오르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다시 좀 합의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반영 때문에 어제 사실 조금 과도하게 빠진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재밌고 애매한 봉으로 끝났어요. 어제 이제 상승 하락폭이 좀 컸기 때문에 오늘도 초반에는 아무래도 매도세가 많이 나왔다가 좀 재밌는 아랫꼬리를 달아서 정말 좀 애매한 봉인 것 같아요. 지금 아직 매도세가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가 매수세는 아직은 조금 유입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내일도 물론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하락을 하더라도 아랫꼬리를 좀 달면서 끝나지 않을까,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런 모습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지금 올라오는 21선에서 딱 지지를 받으면서 끝났고,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좀 하더라도 계속 21선이 있기 때문에 약간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약간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로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약간 좀 추가적인 아랫꼬리를 다는 그런 하락 이후에 상승할 확률이 저는 이제 50%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아무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내일부터 바로 상승할 확률이 한 40%, 그리고 다시 5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께서 이제 피터 혼님께서 이제 저의 분석을 들으면서 스스로 비교도 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댓글을 보고 저의 영상을 보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저의 분석, 어떤 기업 분석, 그리고 시장 분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며칠 조금 조정을 받다가 오를 확률이 가장 높고 뭐 이런 식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데 저의 생각이 당연히 맞지 않죠. 그래서 저의 생각과 이제 그리고 그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본인들의 생각을 비교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중수자단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어떤 것이 맞을지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비교와 이제 분석의 자세를 가지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개별 기업을 분석은 할 수 있어도 어떤 예상치 못한 그런 개별적인 리스크들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얘기하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과 비교도 하고 산업도 비교를 하는데, 그래서 저와 반대되는 의견들이 많아질수록 이 커뮤니티가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무작정 막 밑도 끝도 없이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제 예를 들어서 반도체는 이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반도체가 좋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논리를 가지고 본인만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나의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그분의 아이디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저의 채널, 저의 커뮤니티가 발전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PBR에 대해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제가 이제 그 댓글에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질문에 한해서만 약간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이제 어떤 질문 주셨냐면은 AP 시스템이나 뭐 솔리드 같은 것들은 업황이 좋고 섹터도 좋은데 2020년 기준 PER 낮은데 PBR이 2가 넘는 높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시나요?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높은 PBR 종목은 좀 무시해도 되는 건지, PR은 낮은데 PBR이 높은 종목 좋아 보여도 매수하기가 찝찝하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BR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PBR이라는 것은 주가를 이제 BPS라고, 이게 아마 주당 순 자산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EPS는 주당 순 이익이잖아요. 어닝인데 이것은 이제 주당 순 자산으로 이 한 주당 얼마의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주가를 나눈 것이 PBR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퍼는 10 이하의 종목, 그리고 저 PBR이라는 종목은 1 이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 PBR 그런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코스 0.8이다 뭐 몇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그래서 대표적인 저 PBR 종목들이 이제 은행주들이에요. 은행주들 보면 뭐 0.5, 0.4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낮은데, 근데 지금 은행주들 주가가 좋은지 보면은 굉장히 안 좋죠. 기업을 돈을 적게 버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PBR이 그리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5G 종목들은 어떤,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KMW PBR 몇인지 지금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지금 이거는 2019년 2분기 기준으로 30이 넘고 RFHC도 6 넘고 대부분이 5 이상 뭐 그렇게 넘는 것이 대부분의 종목들이고, 지금 2019년 이게 KMW 그 재무제표인데 BPS가 이제 6,000원인데 6,000원 기준으로 지금 7만원대니까 PBR이 10이 넘으니까 그 아까 저 PBR 기준 1 이하가 이제 저 PBR인데 그거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고평가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저 PBR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성장주의 어떤 기업을 가치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PBR과 그 BPS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크게 의미가 없고, 보통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PER로 하고, 이제 성장세가 꺾이고 이제 계속 하락을 할 때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질 거 아니에요. 바닥을 다지는 그런 구간에서, 그 바닥 다지는 구간에서 하락한 주식의 바닥을 PBR로 한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PER로 하고 내려갈 때는 PBR로 한다.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5G 주들이 성장주이고 올라가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지금 PBR로 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 PER로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5월 3일날 정말 병아리쩍 찍은 영상이에요. 구독자가 아마 100명, 200명쯤 됐을 때 아마 찍었던 영상 같은데, 윌리엄 오닐의 캔 슬림으로 종목 선택하기라는 영상을 좀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공을 들여서 찍은 영상인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좀 미숙하고 어리버리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굉장히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할 기회를 영상을 좀 찍을 예정이긴 한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캔 슬림이 각각 다 약자예요.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커런트 쿼터리 EPS라고, 이게 이제 분기별 EPS가 성장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A는 애뉴얼 어닝, 그러니까 매년 EPS가 성장을 하는지. 이 윌리엄 오닐이라는 그 영국의 투자 대가 분께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원칙을 마련했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그 이니셜이 둘 다 EPS 성장률이, EPS 성장률이라는, 다시 말하면은 그 어떤 기업의 성장성을 보는 거고, 그럼 반대로 PER은 계속 떨어지는 종목을 보는 거죠. 이분은 절대 그 PBR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얼마나 PER이 중요한지, EPS가 중요한지, 기업의 성장성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이제 5G 종목이랑 연관을 시켜가지고 자세히 한번, 왜 5G가 지금 이분의 그 이분의 투자법이 지금 5G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성장주 투자법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종목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알고 있는 종목이라면 당연히 이제 피커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분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투자하고 있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드릴 수가 없고, 당연히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지만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들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관심이 갖고 투자 계획이 생긴다면은 나중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요 이슈들을 좀 보면은 상장사 중 3분기 영업이익 상승 반전이라는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적이 이제 저점을 통과한다는 그런 기사가 9월 25일 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상장사들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그 하락세가 어느 정도 조금 끊기고 상승 반전을 하려는 그런 기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이미 이런 상승 반전되는 것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된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충분한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더 이상 크게 상승할 여력은 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 말에 대해서는, 이 문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감을 하는 바고, 이미 그 영업이익의 상승에 대해서 아마 3분기 실적이 다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좀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아니면
그 컨센보다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을 거예요. 많겠지만 그거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이 오르기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좀 높고, 여기서 만약에 더 오르려면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이 좋아야 되는데, 그거는 약간 아무래도 좀 실제로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시간의 어떤 시차가 있기 때문에 좀 섣부르게 지금 실적이 3분기에 잘 나온다고 해서 너무 투자금을 크게 늘리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상승하는 것을 그대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업황이 이제 회복이 가시권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12개월 주당 전망, 주당 순이익이 상향이 발견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2020년도에는 EPS가 확실히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그때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주가가 삼성전자 주가인데 박스권을 뚫었어요. 박스권의 상단을 뚫고 지금 이 상단에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조금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지금 주가를 봐서는 이제 컨센보다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잘 나온다는 그런 레포트라든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지금 만약에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은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냐, 나아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지만 시차가 작용을 하고 막 2배, 3배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엄청나게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지금 박스권을 몇 달 동안 한 6개월 정도 만들다가 뚫었기 때문에 다시 또 박스권 장세가 좀 몇 달 동안은 이루어지다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만드는 박스권, 그렇지만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는 그런 박스권이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4분기 실적이 다가와서는 또 박스권을 뚫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반도체에 대한 전망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섹터별 등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0분이 넘어가지고 두 번째 영상 바로 좀 올리도록 할게요.